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덴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같은 의미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이 요건에 만족을 하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로 건강보험 낼 필요가 없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남편의 직장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질문들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정산할 때라든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인적공제 150만 원은 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동일시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이게 과연 같을까요? 네. 이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른 개념이 왜 다른 건지 오늘 좀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을 좀 알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그 1편으로 2편까지 이어집니다. 자, 일단은 소득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득이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나눠지고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서 네,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죠. 네, 2천만 원 이하는 네, 종합과세 할 때 소득을 잡히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근로소득도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요 주택임대소득, 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 종합과세를 무조건 해야만 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이면 이 종합과세와 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했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 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했기 때문에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논점이 될 텐데요. 이따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사적연금은 뭐 1,500만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연금이 과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들어갈까요? 소득으로 잡힐까요? 네, 이것도 이따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종합과세도 이제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 분류과세를 선택했을 때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안 들어갈까요?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퇴직소득은 이제 이 종합소득하고는 별도로 별개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분류과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인적공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이제 그 각 부양가족마다 이 나이가 맞아야만 합니다. 나이가 맞아야 되고 주민등록, 네, 동거 여부가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는 게 뭐냐? 요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요거 이따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여기도 이제 소득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렇습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은 제로여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죠. 이 위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사업소득이 지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 금액은 이 총 수입 금액에서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0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0원 이하라는 얘기는 0원이나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소득 금액이. 근데 방금 1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과 이 밑에 있는 사업소득 없을 거라는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득의 합계액 연간 2천만 원을 계산할 때는 어떤 소득들이 들어가느냐? 자,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 소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아까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분리과세로 빠져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1천만 원을 넘는 전체 금액 1,500이 발생했다. 그럼 1,500 전체를 여기 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넣겠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자 아까 주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죠.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종합소득 금액에는 안 들어가나 자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무조건 포함한답니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1,500만 원이든요. 무조건 포함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뭐 취직하셔가지고 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금은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든가 뭐 이런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근데 여기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때는 이 연금 제외소득도 포함을 하겠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다는 의미는 원래 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업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보험 보상 대상자인 경우에는 약간 혜택을 주자. 0원 이하가 아니라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은 여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뭡니까? 우리 그 택배 기사분들이라든가 요즘에 그 배달 기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배달 기사분들이 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3.3% 원천 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합계액이라는 얘기는 이 사업소득 금액을 얘기합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이하면, 이 사람도 이 피부양자 자격을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지금요. 네, 이렇게 이제 요건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이제 종류별로 이제 이 세액 계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 있었죠. 그리고 이 총 받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총 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든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소득이든 그걸 합한 금액, 총 합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자 소득은 아까 비과세 소득을 빼주고요. 아까 이제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리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분리과세 소득 2천만 원을 빼겠죠. 뺀 금액 나머지 1천만 원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 비과세 소득하고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배당 가산액을 더하게 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자 소득과 같이 계산이 아까처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총 받는 급여액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식대라든가 출산보육수당 뭐 이런 것들을 빼줍니다. 비과세 소득을 빼주면은 이제 총급여액이라고 하고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이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아까 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분리과세를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뺀 금액 그리고 그걸 빼고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계산이 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연금소득은 연간 급여액에서 아까 이 연금 제외소득이 있었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그 연금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을 지금 그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연금 제외소득도 빠진다는 겁니다. 빠지고 나서 총 연금액이 나오면 이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면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은 이제 이 분리과세 소득이라든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퇴직급여액은
비과소득이 아니라면은 뭐 전체 금액이 다 잡히겠죠.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게 잡힐 거고요. 그리고 양도가액이면은 양도소득은 자, 양도가액에서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을 하나 팔았다. 그러면은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취득가액, 산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 경비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 차익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은 이제 이 연수마다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정해지면요. 이게 정해지면 종합소득은 이제 이 여섯 가지 금액이 네, 합해져서 이런 인적공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하는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그리고 퇴직소득도 이제 퇴직소득 계산 방식에 의해서 연분연승법을 적용을 해서 환산급여가 나오면 여기서 차등 공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에서 양도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은 또 이제 과세표준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면 감면받고 결정세액 나올 거고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네, 산출세액, 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들을 아까 이러한 세액 계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 구한 금액, 이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중에 여기 있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 여섯 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네. 그리고 이 종합소득금액과 여기는 이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적공제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네, 소득 요건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만 원 이하는 이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아주 엑셀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병의 요건을 네, 이렇게 지금 나눠 가지고 계산을 나중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또 이 계산을 갖다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해보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다음 2편에서 이 엑셀을 계산해서 실제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구조 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 소득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 간단히 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실제적으로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2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